네, 오늘 국회에서는 잠시 후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질문 이틀차를 이어갑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로 코스피 5천 달성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비롯해서 야당은 관세 협상과 고환율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사이트 서가번, 홍석준 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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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제 이어서 오늘 대정부 질문 이틀째, 어제 정치, 오늘은 이제 경제 분야인데요. 요즘에 경제 분야 이슈가 뜨거운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부동산 이슈, 그런 관세 협상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다뤄질 것 같고, 여야 간의 신경전 또한 아주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좀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따져보려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경제 지금 뭐 주가 지수 5천 오늘 보니까 5,300까지 갔어요. 주가 좋고 또 무역 수지 뭐 사상 유례 없이 이익을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러나 어제 이재명 대통령 뭐 통인시장 가서 소머리 국밥 드시면서 식당이나 또 카페 상인들과 간담회 통해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지수상 좋은데 과연 그게 골목 상공까지 들어오는 것이냐,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냐,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아주 공감력 좋고 그다음에 또 바닥 민심까지 잘 헤아리는 의미 있는 자리였고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말씀 주셨듯이 지금 부동산 문제 정말 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얘기도 뭐 부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국제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세 문제,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고환율 문제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지금 뭐 코인 관련돼서 지금 뭐 이 대형 사고가 발생됐는데 우리 국민들 투자자들 특히 청년층들이 이 코인 관련돼서는 많이 관심 갖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뭐 무방비 상태다, 무법지대다라고 생각하면 대단히 불안하지요.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차분하게 정부에서 어떻게 이거 하나하나 관리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고 또 필요한 것이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 어떤 것들인지 여야를 떠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짚고 넘어가고 또 AI와 관련돼서 또 미래 산업과 먹거리와 관련돼서 지금 이 세계적으로 대전환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좀 차분하게 대응해 주면은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크게 위안이 되겠습니까? 좀 그런 모습들을 기대합니다. 자, 홍 의원님은 오후에 대정부 질문 경제 분야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주가 지수가 5천을 돌파하고 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가르칠 때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4대 지표가 있습니다. GDP, 물가, 수출, 그리고 고용인데 사실 주가 지수라는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죠. 주가 지수는 주가로 들어온 약 1,000여 개 정도 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들의 상황을 나타내는 건데 다행히 지금 반도체가 워낙 좋고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코스피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4, 5% 정도 지금은 좀 아마 더 커졌을 겁니다. 그 워낙 지금 AI 혁명으로 이제 좋아서 이제 5천을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4대 지표 중에서 수출을 빼고는 경제 성장, 물가, 고용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특히 민생 경제 입장에서 본다면 공실이 굉장히 지금 높고 예를 들면 제가 있는 대구의 최고 중심 상권이라 할 수 있는 동성로조차도 한 25%가 공실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경제 분야의 대정부 질문에서는 아무래도 부동산과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환율 등등 특히 대미 투자, 대미 통상 분야를 이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미 이런 협상 관련해서 정부가 솔직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좀 사과할 부분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 8월 달에 이런 어떤 서류를 이야기를 하니까 서류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합의가 잘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대미 투자에서 이 우리가 어떤 분야 투자를 하느냐 그때 당시 예. 벌써 미국에서 에너지라든 이런 부분 투자를 하고 그 수익의 상당수는 미국으로 갖고 간다 하니까 구윤철 당시 장관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주도해서 투자를 하고 우리한테 환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 것이 지금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특히 예. 대미 투자 특별법 촉진법이 있으니까 그 진행 사항이라든지 향후 어떤 문제점 이런 것도 솔직하게 다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예.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제 SNS 하는데 예. 저는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으면 뭐 좋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부동산은 안정시킬 수 없다. 즉 민간의 어떤 공급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좌파 진보 정부가 예. 정권을 잡을 때마다 항상 너무 정부 위주의 어떤 공급 정책, 정부 예. 위주의 과세 정책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치열한 어떤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조금 전에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그 대미 투자 특별법 관련해서 이제 3월 초에 이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어제 본회의를 이제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다. 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특별위가 본격 가동되는데 3,500억 달러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2,000억 달러는 이제 현금 투자하고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위주로 이제 간접 투자 방식. 과 관련해서 이제 법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국회가 이제 투자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이 이제 중재안을 내서 대미 투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기로 합의를 했고 예. 거기서 이제 대미 투자 촉진법도 좀 속도를 내서 입법을 하겠죠. 예. 그 속에 이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좀 우리 홍 의원님 뭐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지금 트럼프의 이 그 예측 불가능한 예. 그런 리더십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발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투자 수익이 나올 수 투자 때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또 투자 수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건 바이 건으로 다 그때 다 협의하고 또 이익과 또 배분도 네. 다 그렇게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그렇게 국민들에게 불안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 입법 속도까지 글쎄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국제 질서, 이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겠냐.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AI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첨단 미래 산업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결국 그 국회에서 또 그 법으로 장치를 마련해 줘야 거기에 또 예산도 투여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진흥책도 네. 또 구체적인 안들도 나올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이 대미 투자 관련 촉진법을 예. 법을 처리하겠다는 건 대단히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그 법 안에 결국은 뭐 관련된 최소한의 기구도 예. 만들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국회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는 예. 점검할 수 있는 안들이 법안에 담길 예.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 문제와 또 동일하게 이렇게 뭐 통제하거나 또 감독하거나 아주 세세하게 뭐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 그러나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정부의 중요한 에너지가 다 들어가는데 국회 더군다나 법으로 네,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능들은 당연히 장치들은 마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그 관세 협상 이제 관세 재인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 내에 여야 이제 합의를 잘 이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미 트럼프 정부에서 25% 인상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제 관보 절차를 지금 밟고 글쎄요. 있습니다. 예. 지금 여야가 합의를 해서 대미 투자 특별법 관련된 이제 위원회를 만들고 했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헌법상 이거는 비준 대상이라고 해서 비준을 주장했습니다만은 지금 워낙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대미투자 특별법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참 걱정스러운 것은 대미투자 특별법이 한다더라도 과연 트럼프가 25%에서 15% 낮출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이 팩트 시트에 의하면 이미 대미 투자 관련된 위원장은 미국에서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투자 분야도 미국에서 선정을 하고 지금 벌써 이야기 나오는 게 알래스카 LNG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분야 여러 가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견을 제안할 뿐이고 지금 주도권은 지금 미국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팩트 시트에 지금 명시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80% 90% 미국에 수익된다고 기속된다고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협상했던 결과로 팩트시트에 있던 결과물이다. 이런 어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정말 그 201년에 최대 이렇게 200불이 과연 투자가 됐을 때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환율이 지금 이제 1,500선에 계속해서 간당간당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미국과의 어떤 협상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미래에 굉장히 큰 폭탄을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한 달 내에 이제 그 입법 과정을 좀 잘 지켜보면서 우리 국익이 또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도 한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이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했습니다. 입법에 이제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2주 전에도 말씀 한번 했죠.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좀 처리해야 될 그 법안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일까요? 실제로 129건이 지금 발의돼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거의 또 필리버스터에 막혀서 그렇고 또 정쟁으로 인해서 결국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 속도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부진하고 있어서 지금 결국 대통령도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민주당 책임이 크죠. 결국 여당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집권당은 결국은 대통령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법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잘 타협할 거든 타협하고 양보할 거든 양보하고 뭐 이리 해서 협상해서 속도를 내야 되는데 늦었지만은 만시산에 감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상황실까지 만들어서 진행하겠다 한병도 원내대표 결의를 보였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도 지금 얼마나 오래 됐습니까? 이게 전세 사기 피해 관련된 것도 민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아동 수당의 지급 연령이나 지급액을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돼서도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일들이고, 또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대미 투자와 관련돼서 이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 지금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지금 이리 애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 정말 차제에 이게 다 이 망국적 부동산을 뿌리 뽑자 이런 결의가 담겨 있고 그래서 그 부동산 감독원까지 설치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민생입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행정 통합 특별법도 빨리 처리를 해야 선거 때 이번 선거부터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검찰 사법개혁법안과도 그렇고 또 이 3차 상법 자본시장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촉진하기 위해서 3차 상법 개정안 계류돼 있는데 이것도 빨리 논의돼서 통과돼야 될 법안들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하나들이 결국은 우리 민생과 직결돼 있고 또 경제를 구석구석 실핏줄처럼 이렇게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돼야만이 정부에서도 또
이 법에 의거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예산 배정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국회의 역할이다. 좀 계속 우리 국민들이 일하는 이 국회 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홍 의원님은 뭐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서 좀 우선적으로 시급히 처리해야 될 법안 어떤 것들이라고 보십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지금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지난주 이 시간에도 했지만 2월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 두 가지를 꼽으라면 대미투자특별법과 그렇죠. 예. 행정통합법입니다. 행정통합법이네. 그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좀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법인데 저는 과연 이렇게 그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 일당 정청래 대표에게 국회 때문에 국회가 입법을 뒷받침해서 정부가 일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정청래 대표가 지금 최근에 뭐 특검 추천권으로 굉장히 정말 코너에 몰려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이런 어떤 말을 자격이 있는지 한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윤석열 정부의 장관을 비롯해서 30명 이상을 그 관련해서 지금 이제 탄핵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된 뭐 입법이라든지 예산 이런 건 전혀 협조하지 않으면서 윤석열 정부를 사실상 마비시키고 국가를 마비시키고 식물 정부로 만들어 버리는 어떤 그런 사례를 비추어서는 과연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참 의심스럽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민주당이 어떻게 했냐면 시행령으로도 충분히 할 사항들을 굉장히 좀 입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동산 관련된 문재인 정부 때 한 23차례 어떤 정책을 하면서 시행령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 입법화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항들이 좀 입법화가 됨으로써 오히려 좀 탄력적인 어떤 정책 수행 그리고 환경에 맞추는 어떤 그런 정책 수행이 굉장히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지금 민주당이 자기 발목을 잡히는 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시행령이라는 건 그야말로 속도를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때 그 시행령으로 탈법 행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행정부에서 국회와 국민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쨌든 국회 입법을 통해서 결국은 정책이 통제되고 또 관리되고 또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법을 지키자는 것인데 탈법적 행정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도 사실이 아니 안 맞죠. 거기 시행령이 탈법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은 경제 분야에 예를 들면 뭐 기술 분야라든지 특히 부동산 분야는 정말 빨리빨리 정부가 대응해야 될 그런 어떤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시행령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입법화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생을 살리는 뭐 입법 어떻게 추진되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국민의힘 상황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제명해서 어제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했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 징계도 착수한 그런 상황이고 친한계에서는 이게 이제 숙청 정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좀 뭐 지나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 배현진 의원 관련돼서는 뭐 윤리위에 제소가 됐습니다. 제소된 이유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였던 제명이 잘못됐다 의견을 했는데 입장문? 마치 이견이 충분히 많은데 이견이 없는 것처럼 한 것이 권한 남용 아니냐 이런 어떤 측면에서 윤리위 제소가 됐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한 윤리위의 어떤 결정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지난해 일부에서 숙청 정치다 또 중국 어떤 공산당, 북한 노동당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지나친 어떤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시간이 다 돼서요. 이 상황은 지금 우리 홍 의원이 말씀하신 것들이 오히려 또 우리 국민들은 지금 현실로 한 게 아니냐. 당원 게시판 문제를 가지고 전직 당대표를 제명을 하고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 수장을 또 이 문제 삼아서 제명하겠다, 징계하겠다 하고 있으니
결국 그 여야를 떠나서 알겠습니다. 정말 정당으로서의 또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냐. 알겠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야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